안녕하세요. 연로 V4에 대해 발표하게 된 빅데이터 응용학과 김회정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논문의 진행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욜로 V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욜로 V4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욜로 V4가 등장하기 전 CNN을 기반으로 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탐지 속도와 정확도가 거의 반비례했기 때문에 주로 빠른 검출이 필요 없는 추천 시스템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 공간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욜로 V4가 등장하면서 이전 알고리즘보다 빠른 속도로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욜로 V4의 주된 기여점은 이전 모델인 욜로 V3에 비해서 정확도와 탐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과 여러 대의 고성능 GPU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GPU만으로도 정확하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욜로 V4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이미지에서 객체 영역을 탐지한 뒤 영역 안에 존재하는 객체를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투스테이지 디텍터로 입력 이미지에서 물체가 있을 만한 영역을 찾아내는 리전 프로포절과 영역에 있는 물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앞서 말씀드린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스테이지 디텍터가 탐지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정확도가 더 높다는 특징이 있고,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탐지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욜로 계열의 모델은 원스테이지 디텍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욜로 V4의 저자는 오브젝트 디텍션 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좋은 성능을 기록한 기법들을 실험적으로 모델에 적용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들은 실험에 사용한 기법들로 그중 백오프 프리즈비즈는 학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기법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증강 기법, 학습 규제 기법, 손실 함수들과 같이 모델 아키텍처와는 관련 없지만 성능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백오프 프리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백오프 프리비스에 있는 기법들을 조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반면 백오프 스페셜즈는 모델의 아키텍처와 관련한 그런 기법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백오프 스페셜에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조합해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 아키텍처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욜로 V4에 대한 백본 네트워크로 CSP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백본 네트워크는 모델의 초기 입력을 피처 맵으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CSP넷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CSP넷은 큰 사이즈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작은 객체 탐지에 용이하고,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가 많아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양한 사이즈의 여러 객체들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앞서 언급한 백업 프리비스와 백업 스페셜즈를 모두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가로줄이 쳐진 기법들은 실험에서 제외됐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욜로 V4의 저자는 학습 기법이나 모델 아키텍처를 선행 연구에서 참고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 학습 기법 및 아키텍처를 스스로 개발해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하단에 보시는 기법은 모자이크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보시면은 4개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기법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입력으로 4가지 이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4배 늘리는 효과를 가져 훈련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욜로 V4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백본에서는 CSP 다크넷 53을 사용했고,
넥 부분에선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과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를 적용했고, 헤드 부분에서는 욜러 V3에서 사용한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백업 프리비스와 백업 스페셜 중 다음 표에 나타난 것들만 최종 모델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시간 관계상 어느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냈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백번으로 CSP 다크넷 53을 사용하고 PA넷과 SPP 구조를 적용하고 미시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을 기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SP 다크넷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했을 때 CSP less next를 사용했을 때와 달리 미니 배치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성능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용량이 적은 GPU를 사용해도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르면서도 정확한 오브젝트 디텍터를 제공했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PU를 통해서도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와 디텍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과 모델 아키텍처를 검증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간 제약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리뷰 섹션을 통해서 욜로 V4에 사용된 주요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번으로 CSP 다크넷을 사용하고 PA넷과 SPP 구조를 적용하고 활성화 함수를 미시를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SP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P 네트워크는 크로스 스테이지 스파셜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산 시간을 줄이고자 개발된 구조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향상되지만 향상되는 성능만큼 연산량이 증가해 값싼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과 같이 복잡하고 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CSP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피처 맵을 두 부분으로 나눠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중복된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컨볼루션을 연산을 할 때 모든 피처 맵을 활용하는 반면 오른쪽 CSP 네트워크는 피처 맵의 절반만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피처 맵의 절반은 백본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쪽은 백본 네트워크 연산 결과물과 추후에 병합됩니다. 이와 같은 CSP 구조를 통해서 전체 연산량을 줄임과 동시에 학습 능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제우측에 있는 그림이 미시 활성화 함수의 그림인데요. 미시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 플러스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뒤 탄H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나온 값에 다시 처음에 입력한 값을 곱해주는 그런 연산을 말합니다. 전체 연산의 수식은 좌측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수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 활성화 함수는 렐루와 달리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작은 음수값을 보존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은 음수값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렐루 활성화 함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다행 렐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은 5겹의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에 렐루와 미쉬를 각각 적용해 비교한 그림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미쉬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것인데 왼쪽에 렐루를 적용한 쪽보다 출력의 분포가 더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P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SPP가 등장하기 전 기존 CNN 아키텍처들은 고정된 크기 입력이 필요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에 고정된 크기의 입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CNN과 연결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고정된 수의 클래스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 고정된 크기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크기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자르거나 왜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미지는 객체가 잘려서 등장하거나 객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사용될 경우 정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입니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 앞서 언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처 맵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후 입력으로 받은 피처 맵을 사전에 정해놓은 영역으로 나눕니다. 예시로 보시는 그림에서는 4x4, 2x2, 1x1 영역을 적용해 피처 맵을 나눴습니다. 이 각각의 그리드를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예시에서는 피라미드가 그러면 3개가 존재할 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피라미드의 칸을 빈이라고 부르는데 각 빈에서 맥스 플릭 연산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플릭 연산을 적용한 결과를 하나로 이어붙여 최종 출력으로 반환합니다. 피처 맵의 개수를 k, 빈의 개수를 m이라고 하면 SPP의 최종 출력은 k by m의 텐서가 됩니다. 입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전에 설정한 피처 맵의 개수와 빈의 개수에 의해 SPP의 출력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차원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ANet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ANet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욜로 V4에서 사용된 것은 B 바텀업 어그멘테이션과 C 어댑티브 피처 플링입니다. 바텀업 패스 어그멘테이션은 로우 레벨의 특징 정보를 하이 레벨로 전달하기 위해 보완된 구조로서 정보가 전달되는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축소해 로우 레벨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우 레벨 피처는 작은 객체를 검출하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지만 큰 객체를 검출할 때도 엣지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이 레벨 피처는 큰 객체를 검출하는 경우 가장 유용하지만 작은 객체를 검출할 때에도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로우 레벨 피처와 하이 레벨 피처를 모두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객체를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ANet은 A에 나타난 하향식 경로와 쇼트 커넥션을 통해 로우 레벨 피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B에 나타난 상향식 경로와 쇼트 커넥션을 통해 하이 레벨에 대한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